돈 없는 것들이. 월 회비 10,000원을 며칠 늦게 냈다는 이유로 복지관 회장, 오평길이 60대 신입 회원 강순자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콕 집어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말이 맞다. 하하. 주변 측근들의 요란한 비웃음, 소리가 낡은 복지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낡고 허름한 외투를 걸친 강순자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누르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오평길 회장은, 그리고 그를 따르며 웃던 무리들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돈도 없다고 조롱하는 저 초라해 보이는 할머니가 얼마나 빡쳐서 자신의 사비 20억을 몽땅 털어 바로 이 복지관 옆 공터에 초호화 호텔급 복지관을 통째로 지어버린 줄은 말입니다. 이 통쾌하고 기막힌 이야기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평범한 친구를 원했던 한 여인이 이곳 복지관에 처음 발을 들인 그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서울의 심장부, 한강이 그림처럼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펜트하우스, 먼지 하나 없는 대리석 바닥과 유럽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진 이 집의 주인 62세 강순자. 그녀는 지금 텅 빈 거실의 값비싼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괴종시계의 무겁고 느린 째깍, 째깍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그녀의 시선은 거실 한가운데 걸린 큼지막한 사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5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온화한 미소. 남편이 떠나고 그녀는 독하게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공장을 밤낮 없이 일해 중견기업으로 키워냈죠. 이제 그 성공한 사업체는 모두 어엿하게 자란 아들과 딸에게 물려준 상태였습니다. 때마침 스마트폰이 울립니다. 화면에 뜬 아들의 이름. 하지만 순자가 받기도 전에 어머니, 중요한 회의 중이라 이따 전화 드릴게요. 라는 짧은 문자가 먼저 도착합니다. 딸에게서는 며칠 전 손주들 데리고 해외 연수 갑니다. 잘 지내세요. 라는 메시지가 마지막이었죠. 수십억, 아니, 자식들에게 물려준 것까지 합치면 수백억대 자산가.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순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돈으로 가득 찬 이 넓은 집에서 철저히 혼자라는 것을. 그녀는 성공한 사업가의 강 회장이 아닌 그저 강순자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비싼 와인잔을 부딪히는 파티가 아닌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누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그리웠습니다. 여보, 나 이제 뭐 하고 살면 좋을까?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던 순자의 눈에 어느 날 우편함에 꽂혀 있던 낡은 전단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구 노인 종합복지관, 노래교실, 서예반 신규 회원 모집, 복지관. 그녀가 살아온 화려한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순자의 가슴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여기야. 여기서 뭔가 새로 배울 수도 있고 친구도 사귈 수 있겠지.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봐주는 도우미에게도 오늘은 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가장 큰 방 끝도 없이 이어진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명품 브랜드의 화려한 드레스와 수트들, 어딜 가든 강 회장의 위엄을 보여주던 옷들이었죠. 하지만 순자는 그 옷들을 모조리 지나쳤습니다. 그녀의 손이 멈춘 곳은 드레스룸 가장 구석. 아주 오래전에 입었던, 지금은 촌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옷들이 걸린 곳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중에서도 1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짙은 갈색의 허름한 외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옷은 남편과 사별하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동대문 시장에 갔을 때 남편이 우리 순자. 좋으면 안 된다. 하며 직접 골라준 외투였습니다. 보풀이 살짝 일어나고 색도 바랬지만 순자에게는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따뜻한 옷이었죠. 여보, 나 이거 입고 다녀올게. 그녀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비싼 핸드백 대신 천으로 된 에코백을 둘러맸습니다. 화려했던 강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박한 60대 할머니 강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전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일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순자. 항상 대기하던 검은색 세단 대신 그녀는 1층 로비를 걸어 나와 낯선 햇살을 마주했습니다. 복지관은 걸어서 15분 거리. 오랜만에 걷는 동네 길은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새로 생긴 빵집의 고소한 냄새, 아이들의 제잘거림, 가게 앞에서 나무를 다듬는 할머니들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유리창 너머로만 보던 풍경이 아닌 자신이 속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였지. 드디어 복지관 입구. 어느 구 노인 종합복지관이라는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시끌벅적한 노랫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순자는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인 그 풍경에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설렘 반, 긴장 반의 마음으로 낡은 외투의 매무새를 한 번 더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안고 복지관의 삐걱거리는 유리문을 천천히 밀고 들어섰습니다. 복지관 안은 밖에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시끄럽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왼쪽 휴게실에서는 어이쿠, 장군. 하는 우렁찬 장기 소리가, 오른쪽 프로그램실에서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 하는 구성진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적막함과는 180도 다른 사람 냄새나는 풍경에 강순자의 입가에 저절로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잘 왔다. 정말 잘 왔어. 그녀는 낡은 외투 주머니에서 어제 챙겨둔 복지관 안내 전단지를 다시 한번 꺼내보았습니다. 인기 절정, 김영수 강사의 힐링 노래 교실. 그래. 나도 저걸 해보는 거야.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노래 교실 한번 다녀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순자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사무실이라는 팻말이 붙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굵고 거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거기 신입인가? 순자가 돌아본 곳, 휴게실 가장 안쪽, 제일 상석으로 보이는 자리에 기름을 발라 빗어넘긴 머리와 복지관 안에서 굳이 짙은 색, 선글라스를 낀 70대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복지관의 회장, 오평길이었습니다. 오 회장 옆에는 비슷한 무리의 남녀 서너 명이 그를 호위하듯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아, 네. 오늘 처음 왔습니다. 강순자라고 합니다. 순자가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오평길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순자의 낡은 갈색 외투와 손에 든 청가방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강순자. 옆에 있던 한 여자가 오 회장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행색이 영 별 볼 일 없는데. 딱 보니 점심 공짜밥이나 먹으러 온 거겠지. 순자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애써 무시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저기 혹시 노래 교실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전단지 보고 왔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오평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노래 교실 하하. 거긴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야. 네, 우리 복지관에서 제일 인기 있는 강좌라고. 회장인 나도 우리 회원들 넣어주기 바쁜데 티오가 있을 것 같아. 오 회장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신입은 말이야. 저기 구석에서 바닥이나 닦아니. 저기 가서 바둑이나 두쇼. 그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창문도 없는 퀴퀴한 구석 자리였습니다. 아니 전 바둑은 할 줄 모르고 노래를 배우고 싶은데 순자가 당황하며 말을 잇자 오평길이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살짝 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아줌마 우리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 노래 교실은 기존 회원들 중에서도 나한테 잘 보인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야. 자리가 꽉 찼다니까 알아들었어. 오평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휴게실의 모든 시선이 순자에게로 쏠렸습니다. 회장님 말 듣고 보니 그렇네. 어딜 신입이 끼어들어. 측근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그녀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순간 순자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사업을 하며 이런 식의 노골적인 무시와 멸시는 참으로 오랜만에 겪는 일이었습니다. 강 회장이었다면 당장 불호령을 내렸겠지만 그녀는 친구를 사귀러 온 평범한 강순자였기에 그저 주먹을 꽉 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첫날부터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자. 순자는 결국 아무것도 신청하지 못한 채 자신을 쫓아오는 비웃음 소리를 뒤로하고 복지관의 유리문을 다시 밀고 나왔습니다. 가슴속에 차가운 얼음덩어리 하나가 들어앉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의 모욕 이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그 소박한 희망 하나로 오평길 회장의 텃세와 무시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오평길 회장의 눈밖에 난 그녀에게 아무도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복지관의 퀴퀴한 구석 자리에 홀로 앉아 누군가 말을 걸어주지 않을까 기대하다가 결국 아무 소득 없이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녀가 복지관에 나온 지 정확히 30일째 되던 날, 문제의 그날, 원래 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복지관에서 가장 큰 강당이 아침 일찍부터 회원들로 꽉 찼습니다. 맨 앞 단상에는 오평길 회장과 그의 측근, 서너 명이 마치 자신들이 이 복지관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자자, 조용. 지금부터 11월 원래 회의를 시작한다. 빅마이너스 하는 날카로운 마이크 소음과 함께 오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시시콜콜한 공지사항이 몇 개 오가고 드디어 오 회장이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냈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오늘은 월 회비 10,000원씩 걷는 날이야. 우리가 이 저렴한 회비로 이 모든 걸 누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측근 중 한 명이 낡고 찌그러진 쇠로 된 모금함을 들고 회원들 사이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머니 10,000원, 이 영감 10,000원, 최 여사님 10,000원 확인. 회원들은 마치 밀린 세금을 내기라도 하듯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쇠 상자 안으로 넣었습니다. 드디어 모금함이 강당 가장 구석 강순자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자신의 허름한 에코백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단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평길 회장이 마이크를 다시 잡아챘습니다. 잠깐. 거기 갈색 옷. 강순자 씨. 순간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순자에게로 쏠렸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향해
날아와 박혔습니다. 오 회장이 단상에서 천천히 내려와 어깨를 으쓱대며 그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아주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강순자 씨, 내가 어젯밤에 장부를 쭉 마이너스 보니까 말이야. 지난달에도 회비를 며칠 늦게 내더니 이번 달 회비도 오늘까지 아직 안 냈더군? 강당안이 싸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순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회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내려고 현금으로 지금 바로 드리려고. 그녀가 지갑을 꺼내기 위해 에코백을 여는 순간 오 회장이 어허 하는 소리와 함께 손으로 그녀의 가방을 탁 마이너스 쳤습니다. 됐어. 그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강당 전체가 들으라는 듯이 목청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쇼. 월 회비. 고작 2만 원. 2만 원이 없어서 며칠씩 늦게 내고 끙끙 앓는 사람들이 꼭 마이너스 있어요. 강당 여기저기서 킥킥. 하하. 오 회장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천박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의 얼굴은 붉어지다 못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수백억 자산가가 아니라 그저 10,000원이 없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망신당하는 초라하고 가난한 60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오 회장은 신이 난 듯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내가 늘 말하지. 복지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려야 한다고. 그는 일부러 순자를 빤히 쳐다보며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내뱉었습니다. 쯧쯧쯧. 돈도 없는 것들이 어디 공짜 밥만 축 내려와서 이런 호화로운 복지는 누리려고. 자리가 아깝다. 자리가 아까워. 그 순간 강순자의 귓가에서 윙마이너스 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들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평길에 비웃는 얼굴과 그의 측근들이 맞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다 맞아요. 하고 손뼉 치는 모습만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뼛속까지 차가워지는 모욕감에 두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돈도 없는 것들이 자리가 아깝다. 자리가 아까워. 오평길 회장이 내뱉은 그 경멸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독침처럼 강순자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강당 안을 가득 채웠던 천박한 웃음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아주 멀게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대체 왜 이곳에 왔던가? 그녀는 강 회장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두고 친구가 그리워 강순자라는 이름 석자만 들고 이곳에 왔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그 모든 노골적인 텃세와 무시를 바보처럼 꾹꾹 참아왔던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고작 월 회비 10,000원. 그 10,000원 때문에 자신은 지금 돈도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리가 아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순간 강순자는 벼락을 맞은 것처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애초에 그녀가 상상했던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평길이라는 저 한 사람이 뒤틀린 우월감과 오만함을 채우기 위한 그의 작고 초라한 왕국일 뿐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참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던 그녀의 이성이 툭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강순자는 천천히 푹 숙이고 있었던 고개를 들었습니다. 늘 따뜻하고 주눅이 들어 보였던 그녀의 눈빛이 순간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억짜리 계약서를 눈앞에 두고
상대의 허점까지 정확히 꿰뚫어 보던 강 회장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목소리는 놀랍게도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음장같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뭐요? 오평길이 한순간 그녀의 기세에 압도당해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순자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순자가 한마디를 더 뱉었습니다. 그 10,000원, 월 회비, 그까진 10,000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에게로 쏠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오평길이 마이크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그까진 10,000원? 당신같이 돈도 없는 사람은 이 10,000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돈인지 모르지. 그래, 중요해. 아주 중요하고 말고 이 10,000원으로 우리 복지관 수백 명이 다 먹고 다 누리고 다 사는 거야. 그것도 몰라. 오평길에 그 천박하고도 당당하기 짝이 없는 외침이 바로 마지막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순자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아주 희미하게 입가에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에코백, 가장 깊숙한 곳, 그녀의 진짜 지갑이 있는 곳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최고급 악어 가죽으로 만들어진 검은색 장지갑, 딸깍하는 작은 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그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이 아닌 아주 빳빳한 50,000원권 지폐 3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150,000원입니다. 강당 안의 모든 회원들이 동시에 숨을 꿀꺽 삼켰습니다. 순자는 그 50,000원권 지폐 3장을 오평길 회장이 서 있는 바로 앞 책상 위로 탁 마이너스 소리가 나도록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오평길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돈과 강순자의 얼굴을 번갈아 오갔습니다. 1년치 회비가 120,000원이라고 하셨지요? 남은 30,000원은 회장님 따뜻하고 맛있는 밥이나 한 끼 꼭 사드십시오. 그것은 완벽하고도 치명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단 한마디의 말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에코백을 어깨에 다시 둘러맸습니다. 그리고는 오평길을 마치 하찮은 돌멩이처럼 그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 오평길이 거기 안 서. 이게 무슨 짓이야. 강순자 하고 뒤늦게 꽥꽥 소리를 질렀지만 순자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삐걱 강당의 낡은 문이 열리고 차가운 복도의 바람이 그녀의 뜨거워진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복지관의 정문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오직 얼음장처럼 차갑고도 용광로처럼 뜨거운 하나의 결심만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을 박차고 나온 강순자는 자신의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복지관 앞거리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낡은 에코백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가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네, 회장님. 김비서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유능한 비서, 아들이 물려받은 회사의 핵심 임원이기도 한 김비서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강순자의 목소리 역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친구를 사귀고 싶어 했던 주눅든 강순자가 아닌 수백억대 기업을 맨손으로 일구고 호령하던 강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김 비서, 나 강순자요. 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김 비서는 단번에 그녀의 목소리에 실린 냉랭한 분노를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559 노인복지관 바로 옆에 몇 년째 방치된 사각형 공터, 그거 당장 알아봐. 네, 회장님. 그 땅은 지금 주인이 누군지 얼마를 부르든 단 한 푼도 깎지 마. 2배, 3배를 불러서라도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무조건 내 이름으로 사드려요. 수화기 너머로 김 비서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고 건축 설계사무소 안도현 소장, 지금 당장 내 앞으로 연결해. 안 소장님은 지금 해외 출장, 상관없어. 그가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일시간 안에 나와 화상 회의를 하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안 소장에게 전해. 어르신을 위한 대한민국, 아니 아시아에서 가장 초호화 호텔급 복지관을 설계하게 될 거라고. 예산은 순자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예산은 20억, 아니 부족하면 30억이 들어도 좋아.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압도적인 곳으로 만들라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치욕적인 원래 회의로부터 정확히 3주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낡은 복지관 안 오평길 회장은 15만 원을 던지고 사라진 강순자의 일을 완전히 자신의 승리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하하, 여러분, 다들 봤지? 요즘 신입들은 근성이, 끈기가 아주 없어. 그는 휴게실 상석에 앉아 마이크도 없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고작 그 10,000원 회비 좀 냈다고 그걸 못 참고 도망치듯 뛰쳐나가잖아. 그러니까 돈도 없는 것들 소리를 듣는 거야. 하하. 회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 측근들이 맞장구를 치며 까르르 웃어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쿠구구구궁. 우웅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창문이 낡은 샤시가 통째로 흔들릴 만큼 엄청난 소음과 진동이 복지관 전체를 강타했습니다. 아이고, 지진이야.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장기를 두던 회원들, 노래 교실에 있던 회원들까지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휴게실로 뛰쳐나왔습니다. 오평길이 조용히 못해 하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인상을 구긴 채 창가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신성한 내 복지관 앞에서 그리고 그의 눈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몇 년 동안 쓰레기만 가득했던 복지관 바로 옆 그 거대한 공터에 수십 대의 대형 굴삭기와 덤프트럭이 굉음을 내며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저게 다 뭐야? 오평길이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업 인부들이 자 올린다 천천히 하는 구호와 함께 엄청난 크기의 대형 현수막을 공사장 가림막 가장 높은 곳에 펼쳐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평길은 자신도 모르게 선글라스 너머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쁨과 자애가 넘치는 곳 순자 시니어 타운 신축 기공식 사업개요 지상 5층 지하 2층 최첨단 스파 시설 호텔식 뷔페 레스토랑 완비 초호화 호텔급 원스톱 시니어 복지관 그리고 그 현수막 가장 아래쪽 가장 크고 굵은 글씨로 선명하게 박혀 있는 한 줄이 문장 총사업 예산 20억 원 강순자 개인 전액 사비 기부 오평길에 두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습니다. 그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선글라스를 벗어 던졌습니다. 20 순자 시니어 타운 그제야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처참하게 맞춰졌습니다. 돈도 없는 것들이라 자신이 대놓고 조롱했던 그 여자 15만 원을 탁 마이너스 소리 나게 던졌던 그 낡은 외투에 할머니 오평길의 얼굴이 아까까지 붉게 달아올랐던 그 위세등등한 낯빛이 순식간에 핏물 하나 남지 않은 새하얀 백지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 20억짜리 사형 선고와도 같았던 현수막이 내걸린 날로부터 정확히 2달의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습니다. 오평길 회장은 매일 매시간 자신의 낡은 복지관 창가에 붙어서서 바로 옆 공터가 거대한 괴물처럼 변해가는 과정을 모조리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소음, 최고급 대리석과 통유리를 실은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 그 모든 것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저렇게 돈을 쏟아부어도 결국 회비가 비싸면 아무도 못 가, 아무도. 오평길은 그렇게 매일 스스로를 주문처럼 위로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순자 시니어 센터의 그랜드 오픈, 이른 아침부터 낡은 복지관의 회원들까지 모두가 무슨 구경거리라도 난 듯 새 건물 입구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오평길 역시 그 무리 뒤에 몰래 숨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와, 세상에, 저게 복지관이라고? 회원들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들 눈앞에 서 있는 건물은 복지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6성급 특급 호텔이었습니다. 눈부신 통유리 외벽, 우아한 곡선의 대리석 입구,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고급스러운 아로마 향기까지 낡은 복지관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때 안내 직원이 환한 미소로 오늘의 안내판을 꺼내 들었습니다. 순자 시니어 센터 프로그램 안내 1. 아침 뷔페 매일 아침 7시 롯데호텔 출신 셰프가 직접 제공하는 따뜻한 한식 뷔페 이용료 단돈 1,000원. 뭐, 뷔페가 1,000원? 낡은 복지관에서 짜고 식은 3,000원짜리 백반을 먹던 회원 하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 힐링 스파 지하 800m 안반수 최신식 바디프렌드 안마의자 50대 찜질방 수면실 전부 무료. 뭐라고? 안마의자가 공짜라고? 오평길에게 잘 보이려고 그의 어깨를 주무르던 측근 하나의 입이 떠 벌어졌습니다. 3. 인문학 강좌 매주 화요일, 연세대 김 교수의 행복 특강 매주 목요일, 서울대 박 교수의 역사 이야기, 낡은 복지관에서 오평길 회장의 라떼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하는 지겨운 잔소리만 듣던 모든 회원들이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수영장, 골프 연습장, 컴퓨터 교실, 모든 것이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다 좋은데, 그래서 월 회비는 얼마요? 오평길이 그 순간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저렇게 해놓고 분명 월 30만 원, 50만 원 부르겠지. 돈도 없는 것들이 어딜 감히. 안내 직원이 마이크를 잡고 가장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이 모든 것을 단 한 달 10,000원, 기존 복지관과 똑같은 월 회비 10,000원에 전부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오평길은 망치로 뒤통수를 아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10,000원? 또 똑같다고? 그 말이 신호탄이었습니다. 어이, 김영감, 어딜 그렇게 급히 가? 오 회장, 나 저기 새복지관에 등록하러. 이 배신자 최 여사는 어딜까? 회장님, 저기 연세대 교수님 강의 자리 맡으러 먼저 가봐야 해서. 이것들이 오평길의 고함 소리도 소용없었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회장님 하며 머리를 조아리던 그의 측근들까지 포함해서 낡은 복지관의 모든 회원들이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듯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순자 시니어 센터의 반짝이는 유리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평길이 다시 자신의 복지관으로 비틀거리며 돌아왔습니다. 북적이던 휴게실, 가득 찼던 강당, 그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 모든 공간이 지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왕국에 남아있는 것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싸늘한 정적, 그리고 혼자 남겨진 초라한 왕, 오평길, 단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복지관. 일주일, 아니 2주일이 흘렀습니다. 오평길의 낡은 왕국은 그날 이후 단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텅 빈 강당에는 더 이상 회장님 하고 아첨하던 목소리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권력의 원천이었던 월 회비 10,000원은 단 한 푼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운영비가 끊겼습니다. 전기세와 가스비 고지서가 먼지 쌓인 우편함에 붉은색 최종 납부 도장과 함께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딸깍. 결국 난방이 끊겼습니다. 11월에 매서운 늦가을 바람이 깨진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오평길은 두꺼운 외투를 몇 겹이나 껴입었지만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낡은 왕국은 이제 그의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그는 홀로 남아 버텼습니다. 배신자, 전부 배신자들. 그는 자신을 떠나간 회원들을 저주하고 또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저주가 그의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꼬르르르륵. 그의 배에서 너무나도 초라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배가 고팠습니다. 복지관에 싼 점심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에게 커피 한 잔, 밥 한 끼를 대접하던 측근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먼지 쌓인 창문 너머로 향했습니다. 저 너머의 따뜻한 성,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순자 시니어 센터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자신의 옛 회원들이 따뜻한 스파를 즐기고 웃음꽃을 피우며 안마 의자에 누워있는 모습, 그리고 그의 코를 희미하게 자극하는 맛있는 음식, 냄새, 롯데호텔 셰프의 한식 뷔페, 단돈 1,000원. 시발. 그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자존심, 체면, 회장의 권위, 그 모든 것이 지금 당장 뱃속을 채워줄 저 따뜻한 1,000원짜리 밥 한 끼보다 못했습니다. 오평길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먼지 쌓인 외투 주머니에서 자신의 유일한 무기였던 짙은색 선글라스를 다시 찾아 썼습니다.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삐걱. 그의 왕국 정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닫혔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람이 부는 두 건물 사이 그 짧은 거리를 마치 수십 킬로미터의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스르르륵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순자 센터의 거대한 자동 유리문이 그의 앞에서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후, 따뜻한 온기가 은은한 아로마 향기와 함께 그의 얼어붙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가 로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직원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오평길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으쓱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지. 옆 복지관, 회장,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젊은 직원이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미소로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오평길이 거만하게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직원이 계속해서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처음 방문하셨군요. 오늘 회원 등록 하시겠습니까? 뭐, 회원 등록? 오평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지금 나를 못 알아보고 그가 내가 누군지 하고 말을 꺼내려는 순간 직원이 그의 말을 정중하게 끊고 오른쪽을 가리켰습니다. 네, 어르신. 회원 등록은 저쪽에 준비된 키오스크라는 무인 기계를 이용해 주시면 아주 간편하게 가능하십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꾹꾹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직원은 그에게 더 이상의 관심을 주지 않고 다음 방문객에게로 총총 사라졌습니다. 오평길은 그 자리에 그대로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키오스크, 무인, 기계, 그의 수십 년 인생 어디에도 없었던 단어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상석에 앉혀주고 대접해주던 사람 대신 차가운 기계 화면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의 권위, 존재감, 회장이라는 그의 호칭, 그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따뜻하고 친절한 호텔 로비에서 단 한순간에 무가 되어버렸습니다. 회원 등록은 저쪽 키오스크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평길은 자신이 들은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로비 한가운데 멍하니 서서 직원이 가리킨 그 기계라는 것을 노려봤습니다. 차가운 유리 화면, 그 위에는 알록달록한 글씨로 처음 오셨나요? 여기를 터치하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다른 새로운 회원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안 하실 거면 좀 비켜주세요. 뒤에 서 있던 다른 할머니가 그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오평길의 어깨가 굴욕으로 굳었습니다. 감히 이 오평길 회장을 툭툭 쳐. 그는 알아서 하고 신경질적으로 내뱉으며 한쪽 구석으로 비켜섰습니다. 자존심이 발끝부터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돈도 없는 것들이라고 조롱했던 그 기존 회원들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기계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그저 방해되는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초라한 시선이 도망치듯 로비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그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로비와 통유리로 시원하게 연결된 호텔급 카페테리아,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그 창가 가장 밝은 자리에 강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회장이 상석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욕당했던 낡은 복지관의 그 구석자리가 아닌 그저 45명이 다른 할머니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이 낡은 외투를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니트를 편안하게 걸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 정말. 호호호. 강순자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아니, 그녀는 거의 박장대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복지관 구석에서 보았던 그 주눅 들고 어두웠던 강순자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그저 자신의 새로운 친구들과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진심으로 행복해 하는 한 사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오평길은 깨달았습니다. 강순자가 20억을 쏟아부은 이유, 그것은 자신처럼 회장이 되어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회장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 텃세도 차별도 모욕도 없는 그저 누구나 평등하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오평길, 자신의 권력, 자신의 왕국이 얼마나 하찮고 초라한 것이었는지를 그제야 뼈 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굴욕과 분노와 수치심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더 이상 이 따뜻하고 행복한 공기 속에서 단 1초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그는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그 키오스크 기계를 발로 걷어찰 기세로 소리쳤습니다. 여긴 물이 안 맞아. 근본이 없어. 근본이. 그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평화롭던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직원과 회원들의 시선을 받으며 선글라스를 다시 고쳐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따뜻한 장소를 스스로 뛰쳐나갔습니다. 스르르륵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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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차가운 바람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스르르륵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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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카페테리아에서 그 소란을 잠깐 지켜보던 강순자 그녀의 눈에 오평길에 초라하게 사라지는 뒷모습이 잠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은 새로운 친구가 물었습니다. 어머, 순자 씨,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성질이 대단하네. 강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친구들을 바라보며 5년 만에 가장 밝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가 봐요.